자, 쿠팡이 방금 따끈따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투자자라면 지금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죠. 과연 이 숫자들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저희는 쿠팡의 공식 3분기 실적 보고서를 정말 샅샅이 뒤져볼 겁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3분기 핵심 실적이 어떤지 딱 보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랑 이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깊게 들어가 보고 또 회사의 현금 사정은 어떤지 현금 흐름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쿠팡의 두 사업 부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뭔지, 앞으로는 어떨지, 그리고 그래서 투자자로서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헤드라인 숫자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93억 달러입니다. 2025년 3분기 쿠팡이 벌어들인 총순 매출이 바로 이 숫자, 무려 93억 달러예요. 이게 그냥 큰 숫자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18%나 성장한 겁니다. 와, 쿠팡의 이 성장세 정말 꺾일 줄 모르네요.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강력한 매출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제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쿠팡의 성장 공식 사실 되게 간단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고객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고객들이 지갑을 더 열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인 겁니다. 자, 먼저 고객 수부터 한번 볼까요? 쿠팡에서 한 분기 동안 한 번이라도 물건을 산 활성 고객 이 숫자가 무려 2,4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10%나 늘어난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쿠팡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고객 수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고객 한 명 한 명이 쓰는 돈, 그러니까 객단가도 같이 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환율 효과를 뺀 고정환율 기준으로 보면요. 1인당 매출이 329달러로 7%나 증가했어요. 와우, 멤버십 같은 게 얼마나 성공적인지 또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파는지가 고객들을 꽉 붙잡아 두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매출 성장도 대단한데 사실 수익성은 더 놀랍습니다. 보세요. 영업이익이 1억 6,200만 달러. 작년보다 무려 49%나 뛰었어요. 이젠 정말 쿠팡이 그냥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아주 알짜로 내실 있게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아요. 이익도 많이 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투자자라면 진짜 궁금한 게 또 있죠. 그래서 통장에 현금은 얼마나 있는데? 이 질문이요. 과연 쿠팡의 재무 상태는 얼마나 튼튼할까요? 자, 이 숫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24억 달러. 이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쿠팡이 순수하게 사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회사가 그냥 사업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사업을 유지하고 또 성장시키려면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필수적인 투자를 다 하고 나서 회사 금고에 진짜로 남는 돈, 이걸 잉여 현금 흐름, 영어로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려 13억 달러입니다. 작년보다 36%나 늘어난 수치죠? 잉여 현금 흐름,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영업으로 24억 달러를 벌었죠? 여기서 물류센터 짓고 장비 사는 데 쓴 돈 11억 달러를 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남죠? 네, 13억 달러가 남습니다. 바로 이 돈이 쿠팡이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든 주주들한테 돌려주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실탄인 셈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쿠팡의 사업 구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텐데요. 쿠팡 안에는 사실 두 개의 다른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핵심 엔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성장 엔진이죠.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우리가 잘 아는 로켓 배송 같은 제품 커머스 사업은요. 조정 EBITI 기준으로 7억 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흑자를 내는 말 그대로 캐시카우입니다. 돈을 막 벌어들이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 쿠팡이치나 대만 사업 같은 개발 사업은요. 매출은 13억 달러로 무섭게 크고 있지만
아직은 2억 9,2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이죠? 아니, 그럼 개발 사업은 왜 이렇게 적자가 큰 걸까요? 여기에 대해 쿠팡 경영진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만 시장에서 지금 성장세가 폭발적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그냥 돈을 까먹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의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죠. 바로 이 지점이 쿠팡 투자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지금 버는 돈과 미래를 위한 투자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이게 쿠팡의 현재 전략이고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라면 이런 리스크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째, 말씀드린 개발 사업 부문에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둘째, 미래 성장을 대만 같은 새로운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 물론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또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한눈에 딱 들어오게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에 오늘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순매출, 영업이익, 활성 고객수,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잉여 현금 흐름까지 모든 핵심 지표들이 정말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아래 개발 사업 손실을 보세요. 작년보다 무려 130%나 늘었죠? 이게 바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쿠팡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쿠팡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이 강력한 핵심 사업이 미래 성장이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베팅에 성공적으로 자금을 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쿠팡의 미래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